여러분, 혹시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끼시나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거나 사람 이름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시나요? 저도 얼마 전 50대에 접어들면서 혹시 나 치매가 오는 걸까? 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뇌 건강 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 놀라운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고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엔 짐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 찾다가 결국 냉장고 안에서 발견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웃고 넘겼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뇌 건강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매는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물론 나이 들수록 위험은 커지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치매 예방의 핵심은 뇌를 꾸준히 자극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뇌 건강을 지키는 5가지 놀라운 습관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뇌 건강 걱정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얼마 전 50대에 접어들면서 아차, 열쇠 어디 뒀지? 하면서 한참 찾다가 결국 냉장고 안에서 발견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웃고 넘겼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혹시 치매가 오는 걸까? 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매일 30분만 투자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습관, 유산소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 바로 유산소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고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엔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뇌 건강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유산소 운동으로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 왜 뇌 건강에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뇌세포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대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 중 하나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돼요. 그러니까 뇌가 더 건강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TV만 봤거든요. 주말에도 집에서 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50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꾸준히 걸어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아침에 걷고 나면 하루 종일 상쾌한 느낌이 들고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고 해요.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과거를 떠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예요. 나이 들수록 해마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이 해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대요. 게다가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단백질을 증가시켜요. 이 BDNF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필수적인 습관인 거예요. 제 이웃에 사시는 60대 아주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많으셨대요. 아버님께서 치매로 고생하셨던 걸 보셨기 때문에 나도 혹시 걸릴까? 라는 불안감이 크셨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셔서 시작하셨대요. 그분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시작하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으셨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 듣고 더 꾸준히 걷게 됐어요. 유산소 운동은 걷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 같은 운동도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저는 걷기가 제일 편해서 걷기를 주로 하지만 가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해요. 동네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주말엔 남편이랑 같이 자전거 타러 나가곤 해요. 자전거 타면서 바람 맞으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뇌에도 좋은 자극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영도 뇌 건강에 좋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면 관절의 부담도 적고 전신 운동이 되니까 뇌에 산소 공급도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추천해요.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해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데 날씨 좋은 날엔 음악 들으면서 걷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더라고요.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괜찮아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몸에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만약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으셔서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려요.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니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자전거 타기도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이에요. 저희 동네엔 실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서 날씨가 안 좋을 땐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곤 해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찾아보세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한 신발과 옷을 준비하세요. 운동할 때 발이 불편하면 오래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운동화 밑창이 푹신한 걸로 골라서 신는데 발이 편하니까 걷는 게 더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물병을 꼭 챙기세요.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좋아요. 또 혼자 걷는 게 심심하시다면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해보세요. 저는 가끔 남편이랑 같이 동네 공원을 걷는데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동네에 걷기 모임이 있다면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제 이웃 아저씨는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셔서 매일 아침 사람들과 같이 걷는데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오래 걷거나 너무 빠르게 뛰려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30분 걷기가 힘들어서 15분만 걷고 쉬었어요. 점점 몸이 익숙해지니까 30분, 40분까지 늘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실내 자전거 타기나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말 큰 변화를 느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상쾌하고 하루 종일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제 친구도 50대 중반인데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유산소 운동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해보시면 뇌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일 30분 동네 한 바퀴 걸으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해보는 거예요. 날씨 좋은 날 음악 들으면서 걷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뇌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내일 아침 몇 시에 걷기 시작해 볼 건가요? 저는 아침 8시에 동네 공원에서 걸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
유산소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사실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해봤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뇌 건강을 챙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차이를 느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건망증도 줄어들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심지어 주변에서 너 요즘 더 상쾌해 보인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딱 하루라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걸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더 건강한 뇌를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아침에 같이 걷자 하고 약속하거나 동네 친구들이랑 걷기 모임하자 하면서 같이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즐겁게 뇌 건강을 챙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나 걷기 시작해보려고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같이 하면 더 힘이 나고 서로 응원하면서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뇌 건강을 챙기는 게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해보니까 뇌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 시작해보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건강한 뇌를 가지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머리가 점점 둔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엔 친구랑 통화하면서 우리 예전에 같이 갔던 여행지 이름이 뭐였지? 하다가 한참을 떠올리지 못해서 당황했어요.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습관, 새로운 취미 배우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뇌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습관, 바로 새로운 취미 배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고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엔 동네 마트에서 장 볼 때 뭐 사려고 했더라 하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까먹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뇌 건강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가 왜 뇌 건강에 좋을까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가 점점 게을러지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깨어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과거를 떠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예요. 나이 들수록 해마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새로운 취미가 해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대요. 저는 예전에 취미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도 매일 TV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50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유튜브에서 50대 맞춤 취미 영상을 찾아보다가 요가를 시작해봤어요. 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땐 정말 어색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요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고
동작 하나하나가 낯설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초보자용 요가 영상을 따라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해보니까 몸도 유연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가를 하면서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과정이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요가 동작 이름을 외우고 순서를 기억하는 게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기억되더라고요.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고 건망증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50대 후반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최근에 뜨개질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바늘 잡는 것도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목도리, 모자까지 만들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그분이 뜨개질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건망증도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뜨개질을 하면서 새로운 패턴을 배우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손주들한테 목도리를 선물하면서 할머니가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래요. 저도 그 말 듣고 나도 뜨개질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취미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악기 연주를 배워보는 것도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면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뇌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60대 아저씨는 퇴직 후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코드 잡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모임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그분이 기타 배우면서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계를 외우고 리듬을 익히는 게 뇌에 좋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도 뇌 건강에 좋은 취미예요. 그림을 그리면 창의력이 높아지고 뇌의 오른쪽 부분이 활성화돼서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그림 그리기에 도전해 본 적은 없지만 제 이웃 아주머니는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의를 듣고 매주 한 번씩 그림을 그리신대요. 처음엔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걱정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있어지더래요. 그분이 그린 꽃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림 그리면서 잡념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면 퍼즐 맞추기나 보드게임 같은 것도 뇌 건강에 좋아요. 퍼즐 맞추기는 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저는 가끔 손주들이 놀러오면 같이 퍼즐 맞추기를 해요. 500피스 정도 되는 퍼즐을 같이 맞추면서 이 조각이 어디 들어갈까 고민하는 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손주들이랑 퍼즐 맞추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뇌 건강에도 좋고 가족과의 추억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보드게임도 뇌를 자극하는데 좋은 취미예요. 예를 들어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은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면서 뇌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저희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시는 60대 아저씨가 바둑 두면서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둑을 두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바둑은 잘 모르지만 가족이랑 할 수 있는 간단한 보드게임을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족이랑 보드게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새로운 취미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평소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걸 떠올려 보세요. 요가, 뜨개질,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보드게임 뭐든 좋아요.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즐기는 게 중요해요. 저도 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땐 동작이 어색해서 웃음만 나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재미도 붙더라고요. 만약 뭘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동네 문화센터나 경로당에서 열리는 강의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50대, 60대 맞춤으로 요가, 뜨개질, 그림 그리기 같은 강의가 많더라고요. 저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의를 듣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요.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보자 요가, 뜨개질 기초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무료 강의가 많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요가 영상을 찾아서 따라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시도하면 금방 지칠 수 있거든요. 저는 요가도 제일 쉬운 동작부터 시작했어요. 점점 익숙해지니까 더 어려운 동작에도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10 내지 15분 정도만 투자해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오래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또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하면 더 재밌고 서로 응원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요가를 시작하면서 친구한테 나 요가 배워볼 건데 너도 같이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친구도 관심 있겠다며 같이 시작했는데 서로 동작 연습하면서 웃고 떠드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동네에 취미 모임이 있다면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과 같이 배우면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저도 요가 동작이 어색해서 자꾸 넘어졌지만 괜찮아. 천천히 하자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12시간씩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칠 수 있으니까 하루 15분씩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해보세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다 보니까 정말 큰 변화를 느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새로운 동작을 배우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제 친구도 뜨개질을 시작하고 나서 잡념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취미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해보시면 뇌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요가, 뜨개질,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루 15분, 새로운 걸 배우면서 뇌를 자극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취미에 도전해보실 건가요? 저는 다음엔 뜨개질에 도전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뇌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습관, 새로운 취미 배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요가, 뜨개질,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같은 새로운 취미가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사실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봤어요. 요가를 배우면서 뇌를 자극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차이를 느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건망증도 줄어들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심지어 주변에서 너 요즘 더 생기 있어 보인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15분 정도 요가 영상을 따라 해보거나 뜨개질 바늘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더 건강한 뇌를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친구랑 같이 요가를 시작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동작 연습하면서 웃고 떠드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나 이런 취미 시작해보려고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같이 하면 더 힘이 나고 서로 응원하면서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뇌 건강을 챙기는 게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해보니까 뇌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 시작해보세요. 요가, 뜨개질,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건강한 뇌를 가지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나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퇴직하고 나니까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서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커지고 머리가 멍한 날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했어요.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습관,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뇌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습관, 바로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고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엔 동네 마트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 이름이 뭐였더라 하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모른 척하고 지나친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뇌 건강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왜 뇌 건강에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회적 연결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켜준대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사회적 활동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주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과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점심시간엔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 친구들 만나는 것도 뜸해지고 외로움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멍하고 건망증도 심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뭔가 잊어버린 게 많아지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동네 주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공감대가 많더라고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차도 마시고 동네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모임에 나가고 나서 외로움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좋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사람들 이름을 자꾸 까먹었는데 모임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되더라고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뇌가 자극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이웃에 사시는 60대 아저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퇴직 후에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까지 오셨대요.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기분도 안 좋고 머리도 멍한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근데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더니 사람들과 대화하고 바둑 두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둑 두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니까 건망증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 듣고 나도 더 자주 사람들 만나야겠다 싶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건 친구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곤 해요. 잘 지내? 우리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하면서 약속을 잡아요.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뇌에도 좋은 자극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구랑 통화하면서 우리 예전에 같이 갔던 여행지 기억나?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 추억도 떠오르고 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동네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아요. 동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보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거든요. 저는 동네 주민 모임에서 차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요가 모임에도 나가보려고 해요. 사람들과 같이 취미를 공유하면 더 재밌고 뇌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동네에 어떤 모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도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저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해요. 손주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손주들이랑 보드게임을 하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같이 놀면 기분도 좋아지고 뇌도 자극받는 느낌이 들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같이 하자 하면서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가족들과 자주 대화 나누는 게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만약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다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줌 같은 앱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 카톡으로 친구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매일 안부 묻고 사진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어요. 줌으로 온라인 모임을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줌으로 모여서 요즘 뭐 하면서 지내?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말을 잘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 때문에 소통을 꺼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소통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렇구나,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하면서 공감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저도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지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부터 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통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사람들과 만나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저는 모임에 나갈 때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하자 하고 마음 먹고 가요. 예를 들어,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이 차 정말 맛있다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대화가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긍정적인 대화가 뇌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소통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저녁엔 친구랑 통화하기, 매주 토요일엔 동네 모임 나가기 같은 식으로요.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동네 주민 모임에 나가는데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외로움도 줄어들고 뇌 건강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무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모임에 나가면 피곤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여러 모임에 나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한테 맞는 모임에만 나가기로 했어요.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정말 큰 변화를 느꼈어요. 외로움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사람들 이름을 자꾸 까먹었는데 모임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되더라고요. 심지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하루가 더 즐거워졌어요. 제 이웃 아저씨도 바둑 모임에 나가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해보시면 뇌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보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자주 대화 나누면서 웃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자, 여러분은 오늘 누구한테 전화 한 통 걸어볼 건가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뇌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습관,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친구들과 대화하고 동네 모임에 나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사실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외로움 때문에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봤어요. 동네 주민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친구들한테 전화도 자주 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차이를 느꼈어요. 외로움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심지어 주변에서 너 요즘 더 밝아 보인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걸어보거나 동네 모임에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소통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더 건강한 뇌를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소통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동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다음엔 같이 뭐 해보자 하면서 약속을 잡곤 해요. 그러니까 더 즐겁게 뇌 건강을 챙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나 이런 모임 나가보려고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같이 하면 더 힘이 나고
서로 응원하면서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뇌 건강을 챙기는 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해보니까 뇌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친구, 가족, 동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뇌를 자극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건강한 뇌를 가지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뇌 건강을 지키는 네 번째 습관, 바로 뇌를 위한 건강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고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엔 아침에 밥 먹은 걸 까먹고 내가 밥 먹었나? 하면서 한참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뇌 건강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왜 뇌 건강에 중요할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20% 정도를 뇌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오메가3, 항산화 성분, 비타민 B 같은 영양소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영양소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고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를 추천드려요. 연어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정말 좋은 음식이죠.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뇌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대요. 게다가 염증을 줄이고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어를 정말 좋아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꼭 챙겨 먹어요. 연어 구이를 만들 때 소금, 후추, 레몬즙을 살짝 뿌리고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우면 비린맛도 안 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연어를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연어 말고도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어요. 고등어도 연어만큼 뇌 건강에 좋아요. 저는 고등어를 구워서 밥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고등어에 간장, 마늘, 생강을 살짝 발라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짭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나더라고요. 제 이웃에 사시는 60대 아주머니는 고등어를 자주 드시는데 고등어 먹고 나서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연어나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챙겨 드셔보세요. 다음으로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를 추천드려요. 블루베리는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게다가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요거트의 부드러운 맛에 블루베리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블루베리를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블루베리 말고도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으로는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가 있어요. 시금치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아서 저는 자주 챙겨 먹어요. 시금치를 데쳐서 참기름, 간장, 깨소금 넣고 무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브로콜리는 찜통에 살짝 쪄서 마요네즈나 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요. 제 친구는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서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비타민 B가 풍부한 통곡물도 뇌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B는 뇌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통곡물 중에서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음식이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저는 아침에 귀리죽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요. 귀리 3스푼에 우유 1컵 넣고 5분 정도 끓인 다음 꿀과 바나나를 얹어서 먹으면 배도 든든하고 뇌에도 좋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더라고요.
귀리죽은 소화도 잘 돼서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현미도 뇌 건강에 좋은 통곡물이죠. 현미는 백미보다 비타민 B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뇌에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준대요. 저는 현미밥을 지을 때 잡곡을 조금 섞어서 밥을 짓는데 쫀득한 식감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현미밥에 연어구이랑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면 뇌 건강에 좋은 한 끼가 완성돼요. 제 이웃 아저씨는 현미밥을 매일 드시면서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백미 대신 현미나 귀리를 챙겨 드셔보세요. 그리고 견과류도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호두는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호두 서너 알을 간식으로 챙겨 먹어요. 호두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꿀이나 요거트에 찍어 먹으면 더 달콤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호두를 매일 먹으면서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몬드나 캐슈넛도 뇌 건강에 좋아서 간식으로 챙겨 먹기 좋아요. 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설탕이 많은 음식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케이크, 쿠키, 튀긴 음식 같은 건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대요. 저는 예전에 단 음식을 정말 좋아했는데 뇌 건강을 위해 설탕 섭취를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신 과일이나 꿀로 단맛을 내는 걸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설탕과 튀긴 음식을 줄이고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보세요. 그럼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루 한 끼라도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귀리죽을 드시거나 점심에 연어구이를 드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귀리죽과 블루베리를 먹고 점심엔 현미밥에 연어구이를 먹는 걸 좋아해요. 저녁엔 시금치 나물이나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챙겨 먹고요. 이렇게 하루 한 끼씩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단이 바뀌더라고요. 식단을 바꾸면서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연어나 고등어는 신선한 걸로 골라야 비린 맛이 덜 나고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신선한 연어를 사다가 바로 조리해서 먹는데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블루베리나 시금치도 신선한 걸로 골라서 바로 먹는 게 좋아요. 만약 한 번에 많이 사셨다면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블루베리는 냉동해도 영양소가 크게 손실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영양소가 편중될 수 있거든요. 저는 연어, 블루베리, 시금치, 호두, 귀리를 번갈아 가면서 먹으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엔 연어구이를 먹고 화요일엔 블루베리 요거트를 먹는 식으로요.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면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더라고요. 또 간단한 조리법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요리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는 연어구이를 처음 만들 때 레시피를 찾아봤는데 너무 간단해서 놀랐어요. 연어에 소금, 후추, 레몬즙만 뿌리고 오븐에 15분 구우면 끝이더라고요. 귀리죽도 귀리와 우유만 있으면 5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한 조리법부터 시작해서 점점 익숙해지면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식단을 바꾸면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모든 식단을 바꾸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하루 한 끼만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꿨어요. 점점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끼니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비싼 재료만 찾지 마세요. 연어나 블루베리가 비싸다고 느껴지시면 고등어나 시금치 같은 대체 음식으로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거예요.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을 실천하다 보니까 정말 큰 변화를 느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아침에 뭘 먹었는지 자꾸 까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집중력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기분도 상쾌하더라고요. 제 이웃 아주머니도 연어와 블루베리를 자주 드시면서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해보시면 뇌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연어, 블루베리, 시금치, 호두, 귀리 하루 한 끼라도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보세요. 자, 여러분은 내일 아침 뭐부터 드셔볼 건가요? 저는 귀리죽과 블루베리로 시작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멍하고 잠도 잘 안 오는 날이 많으신가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자녀들 걱정, 생활비 걱정, 건강 걱정까지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건망증도 심해지고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 5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뇌 건강을 지키는 5번째 습관,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고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엔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뇌 건강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 뇌 건강에 나쁜 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르티솔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을 작게 만들 수 있대요.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과거를 떠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예요. 나이 들수록 해마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50대 들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졌어요. 자녀들 결혼 문제, 퇴직 후 생활비 걱정, 건강 문제까지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머리가 멍한 날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밤에 잠을 못 자고 내일 병원 예약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걱정하다가 결국 아침에 까먹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제가 실천하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명상을 추천드려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저는 매일 저녁 10분 정도 명상을 시작했어요. 조용한 방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엔 잡념이 많아서 내일 뭐 해야 하지?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5분 정도 깊게 숨을 쉬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잡념도 줄어들더라고요.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더 잘 오는 느낌이 들어요. 명상은 꼭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유튜브에서 초보자 명상 가이드 영상을 찾아서 따라했어요.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숨을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하면서 안내해주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명상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5분 정도 명상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됐어요. 취미를 가지면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 뜨개질에 푹 빠졌어요. 뜨개질하면서 새로운 패턴을 배우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뜨개질에 집중하다 보면 내일 뭐 해야 하지? 같은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뜨개질로 목도리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정말 크더라고요. 손주들한테 목도리를 선물했더니 할머니가 만들어줬다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라고요. 취미는 꼭 뜨개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요리 같은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좋아요. 제 이웃 아저씨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동네 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세요. 자연 속에서 사진 찍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진 찍는 취미를 한번 가져볼까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뇌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산책도 스트레스 관리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동네 공원에 가서 30분 정도 걷곤 해요. 공원에서 나무, 꽃,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기분이 한결 좋아져요. 특히 해질녘에 걷는 걸 좋아해요.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면서 걷다 보면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책은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유산소 운동이기도 해서 뇌 건강에도 좋아요. 제 친구는 산책하면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분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동네 한 바퀴 걷는데 음악 들으면서 걷다 보면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음악 들으면서 걷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쌓일 때 동네 공원에서 산책 한번 해보세요. 20분 내지 30분만 걸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일기는 하루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날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가 전화해서 즐겁게 이야기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같은 거요.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데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고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내 하루가 이렇게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제 이웃 아주머니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큰 변화를 느끼셨어요. 그분은 퇴직 후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손주가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다 같은 걸 적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 듣고 더 꾸준히 감사일기를 쓰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감사일기 한번 써보시겠어요?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명상이 맞는 분도 있고 산책이 맞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명상과 뜨개질이 잘 맞아서 그걸 주로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잘 맞네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오래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 관리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여주는 거예요. 저는 명상하면서 오늘은 괜찮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해요. 긍정적인 태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명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30분씩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갔어요.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좀 힘들어서 못했네 하더라도 괜찮아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다 보니까 정말 큰 변화를 느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엔 밤에 잠을 못 자고 걱정만 했는데 요즘은 명상하고 감사일기를 쓰니까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상쾌해졌어요. 심지어 건망증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제 이웃 아저씨도 산책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관리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스트레스 관리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해보시면 뇌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명상, 취미, 산책, 감사일기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은 오늘 저녁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볼 건가요? 저는 명상하고 감사일기를 써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뇌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으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워서 뇌를 자극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뇌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몸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까지 정말 유용한 습관들이 많죠.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보니까 정말 큰 변화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맑아졌고 요가를 배우면서 뇌를 자극했더니 기억력이 좋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네 주민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니까 외로움도 줄어들고 연어와 블루베리를 챙겨 먹으면서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명상과 감사일기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니까 잠도 더 잘 오고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졌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해보니까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걸어보거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챙겨 먹거나 5분 정도 명상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더 건강한 뇌를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습관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밌고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산책하자 하고 약속하거나 친구들이랑 우리 건강한 식단 같이 해보자 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즐겁게 뇌 건강을 챙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나 이런 거 해보려고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같이 하면 더 힘이 나고 서로 응원하면서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뇌 건강을 지키는 건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더 건강한 뇌를 가지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유용한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